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상담에 다시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기쁘고요. 영광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넘어지시는 낙상 사고에 대해서 잠시 나눠드리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서서히 몸의 거동이 자유롭지 않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걸음이나 행동이나 순발력의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든지 네, 또 자동차 접촉 사고도 좀 잦고 손이나 발의 떨림도 많고 뭐 쉽게 걸려 넘어지신다든지 이런 사고 능력은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으나 또 치매인가? 막 이런 여러 네. 가지 이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병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그저 노화로 오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걸 경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박사님? 네. 그러니까 그 보행 장애가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좀 순발력이 떨어지고 밸런스 맞추는 것이 많이 약해지긴 하죠. 그렇지만 사실 그 양의학에서는 노화로 인한 병 자체에 대해서 병리학에서 무슨 노화병이라는 게 따로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병리학이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병으로 오는 거는 병으로 오는 걸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보행 장애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밸런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단연코 질병으로 보행 장애가 현저하게 오는 분들이 있고 질병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질병으로 타진하고 그거를 치료하고 이렇게 도와드려야죠. 네. 그렇다면 이런 파킨슨 병, 또 보행 장애 이런 부분이 이제 노화랑도 굉장히 연결성이 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 네. 이 시간 나눠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이제 보행 장애 이제 우리가 파트 1이라 그래서 보행 장애 질환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제일 좀 현저한 거 중에 하나인데 파킨슨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전반적인 다른 종류의 보행 장애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파킨슨을 조금 얘기하면 현재 파킨슨은 이제 몸이 약간 느려지고 뻣뻣해지고 그리고 이제 떨림증이 올 수 있고요.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올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뇌에서 필요한 그 성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인데 언젠가부터 이제 먼저 한쪽이 꼭 와요. 한쪽이 약간 느려지고 뻣뻣해지고 잘 안 움직여지고 잘 걸리고 발이 걸리고 하는 걸 느끼게 돼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요거는 대체로 이제 60세, 65세 넘어서 오는 분들이 많지만 또 그 중에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에도 옵니다. 근데 아주 젊어서는 오는 거는 참 드물고요. 뭐 어쩌다 오기도 하지만 그건 대개 이제 뭐 마약을 쓰거나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나이가 좀 들어서 오시긴 하는데 여하튼 이 파킨슨 병은 우리 뇌에서 어느 시점부터 도파민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제 느려지고 떨림증 오고 또 이제 모든 행동이 민활성이 떨어져서 눈도 덜 깜짝이고요. 침도 우리가 몇 초마다 10초, 20초마다 저절로 이렇게 삼키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침이 옆으로 조금 새요. 그런 일도 생기고 또 삼키는 동작도 이게 상당히 복잡한 동작이에요. 삼킬 때 우리가 음식이 입의 어떤 부위를 건드리면 그것이 이제 기도를 딱 막는 곳으로 연결되고 기도가 막히면 그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식도로 음식이 넘어가고 다시 기도가 열려서 숨을 쉬는 건데 그런 그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은 느려지고 코디네이션 안 되고 떨림증 오고 뻣뻣해지고 이제 이러는 것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파민 생성이 안 돼서 오는 거죠.
그러면 조금은 이렇게 느려지고 몸에 변화가 생기면 그것도 나이가 드시면 혹시 알츠하이머가 아닌가, 네. 치매가 아닌가 네.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파킨슨은 사실은 이제 많은 정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파킨슨과 이제 치매가 동반되는 걸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파킨슨 중에 100명 중에 한 10%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5%, 한 3% 그 정도 사람들이 치매가 동반되는 경우가 특별히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다루고 전형적인 파킨슨은 치매가 동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우리 독일에서 은퇴한 머켈 총리나 그 우리 클린턴 대통령 때 리노 국무장관 같은 분 파킨슨 상당히 심한 경우였어요. 네. 그런데도 일 다 할 수 있었어요. 치매면 일 못하죠. 치매는 일단 안 온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치매하고는 완전히 구분되고 파킨슨이라고 이제 병명을 붙이면 깜짝 놀래고 실망하고 굉장히 아주 힘들어하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굉장히 여러 차례 이거는 절대로 치매가 아니고 치매가 사실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치매하고는 분명히 구분돼야 되죠. 이렇게 파킨슨 병 같은 경우는 몸이 느려진다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 저희가 생각하고 구분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은 느려지는 건 아닌가요? 생각하는 거는 거의 느려지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인지 기능은 그렇게 느려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후반기에 가서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느려지고 많이 그럴 경우에 뭐 좀 느려지죠. 네. 그러나 그 절대 그 전체적인 그런 피리어드 중에서 치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상은 사실 오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초기에 네. 우리 아무래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초기에 드러나는 어떤 증상들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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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예시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오는 게 한쪽 다리가 뭐 조금 이렇게 뭔가 이상하고 약간 이렇게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지는 것 같고 느낌이 이상하고 자꾸 이렇게 돌불이 걸리고 그런다고 많이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쪽이 먼저 오는데 그쪽에 근육의 톤이 떨어져서 어떤 분들은 트럭 운전하시는데 자꾸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 몸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근육들 네. 특히 그 등에 있는 그 척추 옆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지지하고 세워주는데 그 근육이 이제 한쪽이 이게 톤이 떨어지니까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어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완전히 그 옆에 있는 문에 이렇게 기댈 정도로 자꾸 기울어진다 그러셔요. 네. 이제 그런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한쪽으로 침을 자꾸 흘리고 자꾸 살에 들리고 그런다고 이제 그러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떨림증으로 오시죠. 근데 파킨슨의 한 반 정도는 떨림증이 없으세요. 네.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느려지고 약간 그 내가 동작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이제 자세가 약간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는 듯 자꾸 앞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면은 아마 그게 파킨슨일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좋으세요. 일찍 치료하면 그만큼 득이 되세요. 그 말씀은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렇죠. 네. 다른 거는 사실은 보행장애 문제는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파킨슨은 이게 그 병이 밝혀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거의 100년도 넘었는데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리학자가 그 이제 죽은 사람들의 그 뇌를 검토하다가 그 어떤 부위가 이제 변화가 온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 파킨슨 C 병이라고 병명은 정확하게 한국말로는 파킨슨 C 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병은 이제 그 뇌에 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오는 건데 하여튼 이 병이 걸리면은 하여튼 몸이 느려져요.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진단을 하여튼 빨리 해야 돼요. 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은 종류가 뭐 한 수십 가지 돼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중에서 그 카테고리를 이렇게 하면은 뭐 서너 카테고리 되지만 그래도
약의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약을 잘 쓰면은 상당 기간 동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몸의 밸런스를 좋게 하는 약, 그게 결국에는 파킨슨 병에 쓰이는 약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네,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고 예. 사실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면 또 드시는 약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뭐 네. 비타민도 드셔야 예, 되고 몸에 예. 좋은 것도 드셔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얼만큼 자주 또 어떻게 복용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몸에서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뇌에서 나오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도파민을 넣어주는 약 혹은 도파민 생산을 촉진하는 약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한 카테고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떨림증 쪽으로 이제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상대적으로 어떤 다른 도파민 말고 다른 성분이 또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또 낮춰주는 또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는 이제 주로 떨림증에 쓰면은 그 다음 날부터 떨림증이 딱 멎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통의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좋아지게 하는 그런 약도 카테고리가 좀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약이 굉장히 효과 있게 보통 하루에 이제 2번, 3번 드셔야 되는데 정성껏 잘 드시고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 많이 정상에 가깝게 할 수 있고 그 민활성을 올려줘요. 이렇게 몸이 민활해질 수 있게 해주죠. 네. 또 이런 약을 잘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맞나요? 네. 네. 그게 시간에 맞춰서 쓰시는데 네. 다른 약하고 뭐 상충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어떤 때는 이제 그 어떤 비타민 B12 같은 거 뭐 이런 것이 그 약의 흡수에 뭐 관계한다 이런 뭐 마이너한 이슈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병원에 가서 이제 잘 의사하고 조율하면 되고 그 외에는 뭐 특히 상충되는 약이 없어요. 다른 약은 뭐 다 상충 안 되고 놀랍게도 파킨슨이 오게 되면 네. 몸무게가 좀 줄기 시작하고 혈압이 내려가요. 그래서 혈압약 쓰시던 분들이 혈압약을 다 끊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파킨슨 오신 분들은 중풍도 잘 안 와요. 제가 30년 동안 이 프랙티스 하면서 중풍 오신 분들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네. 파킨슨 환자 중에. 네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킨슨 오신 분들이 치매가 절대로 안 온다고 나는 단호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저랑 의견이 틀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파킨슨 자체는 치매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치매는 졸업했다고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요. 네. 예, 그래서 약을 지혜롭게 잘 쓰고 의사가 쓰라는 대로 잘 쓰고 또 주기적으로 가서 또 좀 조정하고 보정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병이 진행이 좀 돼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 먹는다고 어떤 분들은 약 먹으면 진행이 빨리 될까 봐 겁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약하고 진행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빨리 약을 잘 지혜롭게 잘 쓰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항상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물론 병을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파킨슨 병이 왜 오는지 네. 그 원인이 제일 중요한 예, 것 같은데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파민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그 부분을 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예. 어떨까 하는데요. 예. 우리 네. 뇌 속에 이제 중요한 그 케미칼들이 한 5-6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네. 그 이제 도파민 생성이 왜 어느 나이부터 안 오기 시작하느냐. 이게 유병률이 한 미국에도 한 150만 이상 된다 그래요. 200만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도 양의학에서 이거를 완전히 파악을 못했어요.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환자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파악이 철저하게 안 되면 결국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유전적인 소양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유전적인 취약성이라 그러죠. 취약성이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합해서 온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유전적인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양 부모님이 파킨슨이 걸려도 자녀분이 안 걸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전적인 거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요. 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마음이 소심한 사람들이 좀 잘 걸려요. 네. 그래서 정리 딱 해놓고 항상 이렇게 잘 정리하시는 분, 네. 차분하고 얌전하신 분들, 또 상처 좀 잘 받으신 분들, 네. 뭐 그렇다고 그걸 바꿀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잘 오는 걸로 잘 그 책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놀라운 게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잘 안 걸려요. 그렇다고 담배를 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예, 그게 담배가 니코틴이 이걸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그 파킨슨 소양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 딱 니코틴이 막아주는 건 아니고요. 그 파킨슨 올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담배를 잘 안 핀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뭐 미리부터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네, 뭐 저기 차분하고 소심한 사람이 성격을 우락부락한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생긴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이니까 네. 생긴 대로 그냥 잘 그거를 조화롭게 사는 거지. 예, 방법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뇌랑도 관련되다 보니까 저는 또 모든 질병의 원인이 사실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 스트레스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그냥 와요. 그냥 오고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 사람도 오는 분을 너무 많이 봤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그래도 뭐 아무리 좀 뭐 40대 걸린다 하더라도 일종의 노화고 네. 어떤 분들은 인지 능력으로 노화가 오고 어떤 분들은 보행장애, 거동장애, 이건 거동장애라고 자주 말하는데 이런 걸로 노화가 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누가 어떤 걸로 올지 모르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냥 잘 걸렸을 때 빨리 대처해서 넘어지지 말고 네. 예, 활동하는데 최대한도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도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저희 할머니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분명 기도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온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그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한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 피해야겠죠. 노력할 수 있는 건 노력하고 최대한도로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 질환은 우리가 약 먹어서 콜레스테롤 낮추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 규칙적인 생활하면 그건 분명히 효과가 있고 그런 건데 파킨슨은 뭐 내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영어로 말하면 how we cope with it 잘 그걸 대처하면서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 가장 성도로서의 본분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느껴진다면 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다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느낌이 오시고 또 혹시 파킨슨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네. 어떤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좀 그 관련 팁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한쪽이 좀 이상해지거나 그러면 사실은 파킨슨 진단은 조금 전문적이에요. 사실은 그 경험으로 이제 저는 벌써 들어오면 거의 진단이 돼요. 그렇지만 이거를 뭐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고 제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몸의 경직 딱 점검하고 걷는 거 딱 보면은
저희 진단이 요 파킨슨 질환만은 아마 100% 맞을 거예요. 거의 99%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 본인들이 뭐 어떻게 요걸 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좀 힘든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든지 빨리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빨리 약을 쓰고 우리 약 가운데서도 그 진행에 조금 저지가 된다는 약이 주장되는 약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입증은 안 됐지만 그런 약들을 빨리 시작해서 되도록이면 활동하는데 지장 없고 그래서 아주 정상적으로 빨리 활동하게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루다가 또 넘어지시고 맞아요. 그러면은 또 뇌출혈이 잘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왜냐하면 뇌가 조금 쭈그러져 작아져 있기 때문에 뇌하고 두개골 사이가 멀어요. 그러고 한번 부딪히거나 흔들리면 많이 뇌가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 출혈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고 굉장히 아주 어려운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모든 의사들이 되게 자기 병원에 빨리 오라 그러죠.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네. 예, 빨리 진단받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한 달 이상 혹은 2달 이상 한쪽이 조금 거동이 약간 자유롭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감별 진단해야 돼요. 어떤 때는 조그만 중풍이 와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빨리 진단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우리 박사님 모시기 전에 인사드리기 전에 네. 제가 이제 낙상 사고, 낙상이 어떤 일들로 벌어지고 또 이렇게 수술을 심지어 하게 되시고 이럴 때 힐링 프로세스가 어렵다고 이런 글을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파킨슨 병이 진단되면 이분들이 더 넘어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실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초기에 빨리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네.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침이 한쪽에서 이렇게 흐른다든지 그렇죠. 또 눈 깜빡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예, 주실 수 있을까요? 얼굴 이제 모든 근육의 톤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이게 얼굴도 약간 이렇게 막 눈이 바짝바짝하고 긴장했을 때 얼굴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본인의 그 정신은 굉장히 맑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얼굴에 이게 톤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이렇게 축 처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그 파킨슨 환자의 그 티피컬한 모습을 poker faced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렇게 굉장히 멍한 것처럼 보여요. 벌써 들어올 때 보면 얼굴이 그렇게 보여요. 예, 그리고 이렇게 눈 깜빡이는 게 횟수가 확실하게 준다고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 반 정도로 줄어요. 그러니까 1분에 몇 번 깜빡이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눈을 꼭 유리알처럼 눈이 유리알 같아요. 이렇게 멍하게 보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은 모르고 식구들이 이제 판별해야죠. 네. 예, 어느 날부터 이제 부모님이나 아는 분들이 이제 얼굴이 이렇게 좀 허공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멍하고 눈이 깜짝이지 않고 왜 우리가 긴장하면 눈이 깜빡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반대로 이렇게 멍한 것 같은 그런 톤이 완전히 떨어져서 그래 얼굴이 꼭 이렇게 굉장히 유리알 같아요. 유리알. 그럼 근육 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혹시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발에 쥐가 난다든지 아니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서 담 걸리듯이 뭐 그런 느낌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 쥐가 자주 나는 것은 또 그거대로 우리가 운동신경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골신경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 그쪽 다리가 쥐가 많이 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쥐는 많이 안 납니다. 쥐는 많이 안 나고 그냥 한쪽 다리가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늦고 예, 발에 잘 걸리고 뭐 이러는 건데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능동적인 증상 말하자면 쥐가 난다든지 뭐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그거는 파킨슨은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성은 신경내과 박성은 원장님과 함께 파킨슨씨 병과 보행장애 파트 1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원장님 저희 오늘 좀 정리의 말씀 네. 부탁드리면서 네. 또 다음 시간에는 노년 건강 문제 중에 네. 어떤 것들을 또 더 다뤄주실지 또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파킨슨 잠깐 얘기했는데 파킨슨은 다행히 아주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와서 초기부터 약을 쓰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약 쓴다고 해서 약발이 세져 가지고 소위 그래서 뭐 빨리 병이 진행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병은 그냥 조금씩 진행되는 건 사실이고요. 진행되는 속도가 천차만별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냥 빨리 약을 쓰시고 빨리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또 앞으로 좋은 치료가 나올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이제 그 외에 이 보행장애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떤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치료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도 요원한 질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행장애가 쉽지 않은 질환이고 다양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걸 많이 다루지 못하더라도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이라도 이렇게 일단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걸 왜 다루는가 하면 넘어지는 일 때문에 넘어지는 일 굉장히 우리가 서로 다 아시잖아요.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누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느려지고 뭐 이런 보행장애가 있으면은 의식적으로 다리를 많이 좀 걸을 때 다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는 그 생각을 머리에 꽉 집어넣으셔야 되고 또 제가 제일 많이 부탁드리는 거는 지팡이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창피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한인분들이 특별히 그러세요. 근데 지팡이 쓰는 분들이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지팡이는 어느 시점에서 꼭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낙상을 막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부탁드리고 싶은데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어려운 질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보행장애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원장님 또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